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했나요? 가족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나요? 친구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나요? 이런 순간마다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자존감 하락은 실제로 신체적 고통과 같은 뇌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놀랍게도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시당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대응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분노, 수치심, 때로는 자존감의 하락까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도 마세요. 오늘 배우게 될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생존의 위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무시당함을 마치 신체적 고통과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와 신체적 고통은 뇌의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당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무시는 종종 권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권력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죠.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은 이 권력 불균형을 교묘하게 뒤집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것도 단 한 문장으로 말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과잉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 감정에 압도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사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바로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왜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강력한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말은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본능적인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 라든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이 말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불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물어본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시할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성숙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은 자신도
그에 맞게 성숙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한마디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의 중에 말을 자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침묵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품고 뒤에서 험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회의가 끝난 후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제가 방금 회의에서 무슨 실수를 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생깁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몇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상사는 여러분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차분한 태도에 그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느낍니다. 셋째, 상사는 여러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무시한 것처럼 보였나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했네요. 와 같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또 다른 이유는 질문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왜 나를 무시해요? 라고 비난하는 대신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실제로 여러분의 실수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마디가 태도를 180도 바꾸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은 듣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심지어 여러분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대신 가족 중 한 명에게 조용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가족은 아마도 아니,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답하거나 우리가 너의 말을 무시한 것 같았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할 기회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서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효과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상대방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비난하는 대신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는 질문은 또한 여러분의 자신감과 정신적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무시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락하고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무시를 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직장이나 가족 관계 외에도 친구 관계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나 제안이 무시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식당을 추천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의 주말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상황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저 넘어가거나 불평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모임이 끝난 후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내가 오늘 모임에서 뭔가 이상했니? 내 말이 왜 무시되는 것 같았는지 솔직하게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이 질문은 친구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내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 또는 모두가 이미 식당을 정한 후였어. 네가 늦게 와서 몰랐을 뿐이야. 와 같은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듣기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아니야. 네가 무시당한 것 같았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 와 같은 사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정직한 소통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함으로써 친구들도 여러분에게 더 솔직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 존중과 정직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배운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연습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연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비난하는 어조나 공격적인 태도로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정말로 알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둘째,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더 방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세요. 직장에서라면 회의가 끝난 후,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들이 없을 때, 친구라면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몸짓이 일치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눈을 굴리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는 피하세요. 상대방과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후속 질문을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아니야, 그런 의도 없었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와 같은 건설적인 질문을 이어가세요. 다섯째, 감정을 조절하세요. 상대방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 대화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역할극을 통해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자신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믿음 사이에서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반사적 경청입니다. 이 기술은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무시하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자기 검증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 대신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기 검증 욕구를 충족시키며 더 개방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원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말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을 촉발하고 결국 그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작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모든 효과적인 소통의 기반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비난하는 어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죠? 와 같이 말한다면 이는 더 이상 열린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 됩니다. 어조와 단어 선택에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진 후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여러분의 실수를 지적한다면 즉시 변명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화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네 번째 실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너무 자주 이 질문을 던지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진정성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방법은 진정한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실수나 상대방의 관점을 알고 싶다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회의에서 무시했습니다. 왜 제 아이디어를 무시하셨어요? 그건 정말 무례했어요. 이건 잘못된 대응입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바꿔보자면 제 제안에 문제가 있었나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잘못된 대응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리는 거야. 솔직히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 라고 바꿔서 대응한다면 배우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모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은 왜 항상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나도 이 모임의 일원이잖아. 이것은 잘못된 대응입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니? 내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고 싶어.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하는 대신 질문하는 접근법은 관계를 개선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날 무시하면 이 한마디로 받아쳐라. 태도가 180도 바뀐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니다. 이 질문은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낮추고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방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과 실용적인 팁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노우지의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